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상대가 아니라 또 나에 대해서 먼저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위한 회복의 도구들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는 이전보다 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또 다른 말로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본정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도구들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고 그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이 회복의 그 교본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교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도구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한 교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슬로건, 이렇게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합시다. 흘러가게 두라. 계속해서 돌아오세요. 이런 슬로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슬로건들을 활용하라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몇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홀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hungry, angry, lonely, tired.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런 이게 중독자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그런 그 도구들이 있는데, 중독자나 아니면 또 외도를 경험한 분들의 배우자들도 이런 도구들을 좀 설명을 하면은 좀 이렇게 본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실수를 덜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복에 대한 도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외도를 경험하는 때에 또 이것을 인해 처음이든 중간이든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려워지고 또 이제 화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외도를 경험한 그 배우자들이 또 자신의 회복, 또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잘 지나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도구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정일기예요. 심정일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논리적으로 또 생각들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배우자의 외도는 이게 도박이나 마약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알코올하고는. 이거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을 당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분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 외에 복잡한 감정들, 질투, 두려움, 그 외에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 감정들을 사실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그 이후의 일들을 좀 스텝들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자기가 또 좀 더 상황을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좀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배우자는 돌아왔는데 배우자에게 예전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쏟아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서 자녀를 이렇게 배우자를 대하듯이 이렇게 배우자에게 쏟아내야 될 것들 자녀들에게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 이혼을 하든 배우자는 죽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신의 그 감정들을 좀 빼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럴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를 위한 글쓰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후다닥 빨리 이렇게 배우자를 고쳐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고, 그리고 뭔가 단타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좀 감정들을 좀 이렇게 추스릴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좀 잘 써내려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노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노트 관리를. 노트 관리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나중에 꼬투리가 잡히거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일기를 잘못 관수했다가 이제 이혼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심정에 대한 그 일기를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 글쓰기를 하는 기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관리는 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심정을 이제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나는 슬프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에서부터 그 현재의 심정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너무 질투가 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문장들이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쭉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죠. 화날 때마다, 아니면 뭐 어쩐 복잡한 감정이 들 때마다 쓰는 게 좋고요. 일단 이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됐거나, 또는 오랫동안 이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 심정 일기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쓴다기보다는 좀 기간을 정해놓고 쓰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 달, 아니면 100일, 나는 이걸 매일 쓰겠다, 이렇게 하고 시간도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밤 9시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쓰는 시간도 정하면 좋아요. 나는 이거를 15분간 적겠다, 이렇게. 그래서 타이머를 딱 하고서 하는데, 15분이 딱 되면 더 써도 좋고 멈춰도 좋고, 이거를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날만 쓰는 거냐? 아니요, 괴롭지 않은 날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쓰면서 끄집어내져서 이 감정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 쭉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글들을, 자신이 뭐 30일은 30일, 나는 한 달이면 한 달, 그러니까 2개월이면 2개월,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쓰고 시간도 정하고, 나는 밤 9시, 10시, 그리고 시간도 정하고, 그래서 뭐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써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 딱 되면 이제 더 쓸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더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자신의 감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쏟아내지는, 그 안에서의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는 또 좋은 일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때만 그럼 써야 되냐? 아니요, 힘들 때 이렇게 쭉 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트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들이 쓰는 도구들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 기록이 있어요. 사실 기록. 이거 사실 기록은 뭐냐면 처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써내려 가세요. 쭉 써내려 가시는데, 사건을 쓰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자기의 해석이나 의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건, 그리고 거기에 의견, 이렇게 좀 나눠서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배우자의 그 카드 내역서에 뭐 가평에 어디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있다, 이런 건 적는 거죠. 예. 또 그게 그런 사실들을 적는 거죠. 내가 부산에 친구와 놀러 갔는데 또 하루 동안에 그 연락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동창 누구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여자 동창 누구와 만나서 식사를 했다. 또 뭐 길을 가는데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다른 여자를 만나,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쭉 적으세요. 뭐 예를 들어 주머니에서 뭐 콘돔이 나왔다, 아니면 누가 목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을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쓰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사람과 분명히 아는 사이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매매업소를 간 것일 것이다.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오랫동안 사귄 걸 거다. 이런 것들 쭉 쓰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혼할 때 법정인 증거로 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막 싸울 때 막 봐라 이렇게 하는 거 그 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용은 뭐냐면 이제 두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게 뭐 한두 번 뒤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었던 사람들이 이런 충격들을 받게 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이 하나인데 그거를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도를 과거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큰 오해들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좀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확대 해석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배우자가 그렇게 잦은 뭐 외도를 했다거나 뭐 업소를 갔다거나 뭐 누군가를 사귀었다거나 정말 그게 정말 그 단순히 원나잇 스탠드를 지나서 그 이상의 관계였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나는 이제 한 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본 것, 당시에 본 것들, 알고 있는 것들, 경험한 것들 쭉 적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 실체가 딱 드러났을 때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그 상대의 어떤 이것의 정말 병적인 증상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되게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너무 축소시키거든요. 우리 안에 다 두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상대가 정말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이제 부정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을 잡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쭉 기록하세요. 뭐 블랙박스에 뭐가 나왔다, 차가 이제 그 전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더라, 막 이런 것들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것을 쭉 옆에다 적으세요. 뭐 가평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에서 이거는 분명히 누구와 잠자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돈은 많은 카드 내역서를 썼는데 이거는 매매업소를 간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렇게 절대 배우자에게 이걸 드러내거나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로 틀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거의 100% 틀린 게 있어요. 과장되거나 작거나. 그러면 과장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확대 해석했으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이거 봐라, 나는 이때 분명히, 그 업소를 가지 않았는데 넌 업소를 갔다고 적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빌미를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를 만약에 막 배우자와 싸울 때 막 드러내게 되면은 이제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100번을 업소를 갔는데 여기는 한 번 갔다고 기록하네. 이렇게 말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속네. 이렇게 하면서 빌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싸움을 할 때나 뭐 어떤 이혼의 뭐 어떤 근거 자료 뭐 이런 거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시간을 한 달, 뭐 아니면 3달, 1년 이렇게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확대 해석했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 보지 못했고 인정하기 싫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좀 균형 있게 보게 되는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뭐 이렇게 증거 자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첨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혼에 대한 또는 나중에 배우자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자료를 준비한다면 그건 따로 만드세요. 따로. 따로 만드시고, 이거는 그런 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그 노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획 노트거든요. 계획 노트. 이제 특히 외도로 인해 초창기에 좀 있으신 분들, 초창기나 아니면 중기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댓글에도 이렇게 남겼는데, 다른 영상에 댓글에도 남겼는데, 이제 요런 한 몇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좀 배우자가 이렇게 사과해서 다시 좀 지내보고자, 배우자가 사과했으면 좋겠고, 또 다시 안 할 거란 믿음 가운데 이제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더 쪼게 되고 신경질도 좀 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 되면 이제 다시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더 화를 내고 더 쪼게 되고 더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고, 그 나중 돼서는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요런 수순을 대부분 밟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초창기 중반 정도에 처음에 발견했을 때, 또는 이제 막 그런 뭔가 이제 남편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때에 이제 자기가 하려는 이거를 하면 좀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뭐 폴더폰으로 바꾼다, 아니면 뭐 카드를 주지 않는다, 현금을 주지 않는다, 아니면 뭐 직장을 바꿔본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같이 뭘 해본다, 이런 것들 쭉 블랙박스를 뭐 CC로 감시해본다, 아니면 위치 추적 어플을 달아본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내셔서 그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옆에다가 쓰세요.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를 1차적인 결과들을 쓰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들을 또 쓰시고, 이렇게 그 결과들을 쓰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쭉 다 쓰세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이런 분도 있거든요. 호르몬 주사 를 막 맞게 한다든지, 그런 또 뭐 약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쭉 다 쓰시되, 대신 후폭풍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실행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 그 배우자의 이 외도 사건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공개해버리고 온 사방팔방 다 알게 하고, 뭐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직장에 알려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뭐 하여튼간 뭐 칼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진짜 열불이 날 때는 그런 것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하면은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본인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그것들을 해보는 거죠. 뭐 얼른다, 달랜다, 화를 내본다, 뭐 각서를 받아놓는다, 뭐 이혼을 한다고 위협을 해본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결과들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보십시오, 안 되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일회성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눈물로 사과하면서 이렇게 정말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의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고 그 결과들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중독이어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런 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재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 노트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언제 쓰냐? 여러분들 뭔가 막 시도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다 쓰시고, 여러분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절대 노트를 보여주거나 그거를 이렇게 들키면 안 됩니다. 잘 간수하셔야 돼요. 이거 전적인 개인의 책임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쓸 수 있는 저희들의 도구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초반에 어쨌든 뭐 중반에 어쨌든 이 외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뭐 초반 중반 뭐 또 종반 모두 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떠났더라도 별거 중이더라도 이 외도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그게 상처를 낳는다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사실 이제 배우자 때문만에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상처들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너는 뭐 키도 작은 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런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이라는 자체가 또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잘 안 되면 내 안에 또 이제 여러 원한도 생기고 또 이제 뭐 분노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이런 우리 안에 자체의 연약함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데 그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죠.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자존심 부분에서 많이 이제 상처가 이미 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붓게 돼서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살집에 상처가 난 곳에 벌려서 막 막 괴로운 그 용액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타 들어가는 그런 걸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 그리고 우리 안에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리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이제 아마도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우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상처들이 드러나고 아마 치유의 또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사람에게 나누는 게 또 치유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나누는 거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내가 이로 인해 얼마나 속상한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나누는 거는 그러면서 좀 나도 좀 정신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객관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또 이해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내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좌절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옛날 분들, 이렇게 50세가 넘으신 분들, 뭐 좀 젊게는 30, 40대 이상의 분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죠.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슬퍼.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죽고 싶어. 나는 너무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이제 치료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해요.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 좋냐면 안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정죄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를 막 고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프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뭐 한마디 덧붙인다면 뭐 위에서 기도할게 정도, 내가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뭔가 이렇게 코칭을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받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이 도구는 사람은 이제 치유를 위한 이제 나눔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면 가급적 아는 사람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친구도 조심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특히 가족, 그리고 자녀, 이런 거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배우자도 같이 엮여 있는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교회나 그 외 여러 종교 기관들, 또는 뭐 친목회, 또는 뭐 이렇게 어울리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눌 땐 좋은데 나중에 결국은 이게 말이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더더욱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안전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아예 이런 사람들이 또 안전한데 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담사분들이 있어요. 상담사분들. 그래서 그 상담사분들은 에게 가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담사들도 각자의 다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 상담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거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고쳐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툴들이 다 있어요. 다 이론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지 치료, 뭐 어린 시절 상처로서부터 이렇게 회복하는 뭐 행동에 대한 치료로 해서 행동 교정법, 뭐 가서 뭐 어떻게 하세요. 뭐 당신의 감정을 남편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남편에게 요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행동 교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그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은 사실 그것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고백은 뭐냐면 고백만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에게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 미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 코치를 받거나 가이드를 받거나 어떤 그 교정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오롯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쓰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어떠한 가르침도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저에게 어떠한 평가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1회, 2회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뭐 예를 들어 한 번만 아니면 좀 한 번 했는데 좀 더 해야겠다. 그럼 2번, 3번 이렇게 더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사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고치려는 그런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끼미가 보인다 그러면 오늘은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제지를 하시고 좀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4회기 정도 어떤 상담사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잘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분의 이론이 되게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유료로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료로 좀 전환해서 그걸 하시는 거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상담사가 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보면, 저도 상담사들을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역량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이론도 천차만별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좀 찾아가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분들도 있어요. 신경정신과 의사분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분들도 이런 자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능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면 약간 병원이니까 이제 막 검사도 하고 때로는 막 약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은 내 얘기 하러 왔습니다.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좀 내 얘기를 오롯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아주 이제 우리의 감정에 대한 그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좀 잘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하는 게 낫고 또 안전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단, 막 2단 사이비 이런 데 말고 좀 안전한 분한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 얘기를 오늘은 들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정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데 정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 이렇게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좀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읽거나 또 다 모두 답변을 못 하더라도 그거만으로도 좀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람을 이제 잘 이렇게 찾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이 도구들은 다 본인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도구니까 이제 본인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배우자와 관계된 사람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또 나를 아는 사람도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명의 성중독자 B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제 저의 경험담과 어떻게 보면 제 옆에서 이제 함께 걸어온 이제 아내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아내의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책을 팔아가지고 내가 뭐 대박을 내겠다, 뭐 엄청 부자가 되겠다. 이 인쇄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도 자가 출판, 제가 만들고 제가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파는 자가 출판이기 때문에 인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힘들게 쓴 책인데 이 책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좀 성중독자인지 본인이 좀 확인하고 싶은 대상자들이고, 또 하나는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살거나 그런 사람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배우자들을 위한 책을 따로 또 쓰려고 했는데 책 한 권 쓰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 책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봤을 때의 이제 장점은 일단 그 배우자의 심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배우자가 정말 그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배우자에게 또 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뭐 Q&A에 이렇게 좀 넣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중독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문제를 가진 사람과 살아가는 배우자의 심정에서 함께 이제 저의 뭐 아내에 대한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매를 잠깐 멈추고 있는데요. 곧 다시 판매할 건데 뭐 예스24나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서 살 수 있고요. 잠깐 멈춘 이유는 이게 책 표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약간 글자가 약간 흐릿하게 나오고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책 이렇게 받아봤을 때 좀 기분 좋게 좀 볼 수 있게, 기분 좋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 좀 선명하게 나오는 책으로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좀 다시 좀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이렇게 다시 판매를 재개할 건데 이제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본인이 보시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책들을 이렇게 꼭 사면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한테 확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봐, 이건 당신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꾸는 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에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책으로 나중에 어떤 좀 설명에 대한, 해설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공개해서 오픈해서 좀 같이 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책도 보시고 또 구두로 또 듣는 게 다르니까 좀 그것들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설서 같은 그런 내용인데 막 많은 비용은 아니고 약간의 비용들을 받고 할 건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제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회복에 대한 열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이런 것들은 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익명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망 있는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뭐 많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비용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저에게 메일 주시면 그냥 이제 무료로도 이렇게 정말 경제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제 정말 무료로도 그냥 회복의 열의만 있다면 그런 분들도 그렇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눈들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땡스 포 쉐어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땡스 포 쉐어링이라는 영화는
제가 아마 이 영상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영화를 추천할 때는 누구한테 했냐면 성중독자들, 아니면 성중독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이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성중독이 아니더라도 병적인 사랑과 또 자신 막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 배우자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고통을 겪고 어떤 병적인 질환으로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그 결혼 생활에서는 또 연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결혼한 그 배우자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나오는데, 그 두 여성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남편을 대하는 거, 또 애인을 대하는 거, 또 자녀를 대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싱글 아이 그 중독자의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 그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를 또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와 또 자녀와의 그 관계, 유착 관계, 그리고 또 중독자 또는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사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좀 글로 보시고 글로 적어 보셔도 좋고,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요, 이제 기도인데요. 이 부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나가셔도 돼요. 이 기도 부분은.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고 한데 기도는 어쨌든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상과 하나는 기도가 있는데, 명상은 그냥 어떤 신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냥 혼자서 그거를 이렇게 비워내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대상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뭐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온 인류를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전제 위에 이제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의지한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뭐 없더라도 혹시 나도 기도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요런, 혹시 나도 좀 편하지 않을까? 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들을 하냐면, 보통 우리 기도들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신이시여 하나님, 내 배우자가 지금 외도로 인해서 지금 너무 나를 속썩이고 있습니다. 제발 내 배우자가 또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전처럼 나를 자상하게, 또 나만 바라보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또 하나님께서도, 신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기도는 뭐 그런 기도를 또 포함해서 좀 더 자기를 위한 기도, 또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예요. 신이시여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너무 지금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존재 자체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또 배우자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내 배우자를 뺏길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또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기도는 이렇게 감정을 토해낼 때 그 사랑 많으신 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좀 한껏 울고 나면 좀 이렇게 나아지고,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남들도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보다는 계속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상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상처를 주잖아요. 또 때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행동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사실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죠. 내가 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한 숟가락을 떼고서 숟가락을 바닥에 딱 놓고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 그건 뭐죠? 내가 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가 먹은 음식이 맛이 없고 나는 너가 무시하고 나는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뭐죠? 그 말로 행동으로 때린 거예요. 예, 그 가해한 거죠. 사실 외도가 가해입니다. 가해자예요. 그래서 외도가 뭐냐?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나 또는 어떤 연인 관계나 어떤 관계들을 맺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교제들을 해오면서 그 본래 배우자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그거를 보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무시해도 돼.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너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외도한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이시여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처들이 이렇게 원래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그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가 벌어지면 그게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그 생채기가 난다 그러죠.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확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놔두게 되면 나중에 그 배우자는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이혼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은 그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상처 안에 살아가서 배우자를 다시 공격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자녀도 대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대하게 되면 좀 그 오히려 그 배우자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나를 위해서라도 좀 치유를 위한 기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변형된 모습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력이 가면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돌이 있는데 조그만한 돌이 있는데 돌을 내가 힘을 가해서 쭉 밀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사실 우리가 배우자랑 살면서 여러 말과 행동과 여러 함께 세월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이 또 우리의 태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는 나중에 이 변형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배우자에게 하게 되고 이것을 자녀들 또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중 돼서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아까 상처처럼 자녀들이 이제 뭐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제 외도 안 하고 아니면 이혼했는데 그 변형된 모습 때문에 병적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점점 우리가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맨날 두들겨 맞으면 억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들, 특히 생각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그걸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건데 상대방이 자기를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축복을 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외도를 했는데도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외도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도 정말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그 행복해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축복이라보다는 정말 자기를 보게 되는 게 제 생각할 때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잘 직면해서 볼 수 있고 자신이 얼마나 주변에 해를 끼쳤는지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상대방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축복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분노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내면 우리가 분노를 갖게 되는데 이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해소를 안 되면 그게 원한이 돼요. 분노와 원한이 다른 거는 분노는 확 이렇게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거지만 원한은 돌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게 원한이거든요. 원한은 신과의 관계나 또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으면 굳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감들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그 방어 기제들이 많이 커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것만.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도를 하면 우리는 그 외도한 사람에게 이제 정신이 딱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방임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여기에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병적으로 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원한도 갖고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변형이 돼서 좀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자녀들을 또 병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통제가 돼서 어렸을 땐 착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어른이 돼서 이제 늦은 사춘기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신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외도라는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영상들 그 외도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상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필요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 한 5천 이상 이렇게 되면 조회수 높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외도에 대한 거는 10,000 이상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고통 겪고 있는 배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성문제나 어떤 그 외도와 관련돼서는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본인이 만약 회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할 때 좀 이렇게 본인들은 정작 도움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본인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중독이라면 중독에 대한 어떤 좀 도움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배우자들을 위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가는 데가 뭐냐면 막 뭐 그런 이제 아름아름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비밀리에 막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막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데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엄청 돈을 이제 허투루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이거는 좀 은밀하기 때문에 이게 성적인 부분들이 늘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속에서 곱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 그 중독자들 또는 그 이렇게 외도를 하거나 병적으로 이렇게 외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오히려 배우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더 깊게 병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고 또 수치스럽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또 문제는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돌보지 않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더 병들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외도한 사람들의 배우자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특히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을 만나면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서로. 예.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한국 사회는 수치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이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치유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분들을 위한 또 도움의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도구는 뭐냐면 12단계인데요. 12단계 너무 많이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그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12단계는 그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의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맨 처음에 쓰여졌던 책자는 물론 이제 더 그 전에 뿌리들이 있지만 그 책자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사실 알코올 중독자만 도운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은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자를 돕다가 보니까 배우자들이 너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도 도왔어요. 배우자들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배우자의 그 중독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책을 썼거든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뒷부분에 부록에 뭐라고 썼냐면 부인들에게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가 부인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여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좀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았다기보단 그런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들에게 할 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은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자기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 중독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이 12단계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꼭 한번 밟아보시길 제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12단계가 그래서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들도 이거를 밟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중독자들의 배우자들 세넌 그래서 이분들도 이걸 밟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 우리는 중독자에게 너무 이렇게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잘 포커스가 없는데 배우자들도 이 부분을 밟을 수 있습니다. 12단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냐 앞부분에서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기독교에서 했던 신앙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그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영국의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독자들이 이제 본인에게 맞게 또 1단계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 안에서 또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어떤 회복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 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어떤 회복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무신론자도 이 단계들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꼭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고안돼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이렇게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 아마 올라갈 거고 따로 이렇게 그 동영상 챕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제 모임이거든요. 모임. 제일 좋은 모임은 뭐냐면 어떤 모임이 제일 좋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최고로 좋은 걸 말해볼게요. 고통을 정말 극심하게 겪었는데 정말 이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 12단계 안에서 또 여러 멤버들의 도움 안에서 12단계를 통해서 회복을 한 사람들이 있는 또는 사람들과의 모임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회복을 해서 그 12단계를 통해서 또는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을 통해서 회복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들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모임 요게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 사실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남기시는 분들이 사실 다 같은 고통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가 뭐 지금은 없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뭐 나중에 생긴다면 그런 모임이 생겼을 때 이게 잘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셔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계속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배우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임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외도로 인해서 거기를 간다고 하면. 왜냐하면 또 이게 술 문제하고 성 문제는 다르거든요. 또 같은 여자나 남자들끼리 이제 갔을 때 굉장히 좀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듣기만 할 수 있거든요. 공개 모임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배우자에 대해서 묵상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자기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독자들 배우자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또는 이런 외도로 인해 고통 있는 사람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글을 남겨주세요. 또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지금은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을 하는 사람들 좀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 주시면 저도 연락을 드려서 이제 제 배우자나 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 볼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이제 허락하는 선에서 하는 건데, 이제 아내가 최근에는 좀 그런 분들과 전화 통화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아마 좀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마지막에는 좀 많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위험한 순간까지 있었고, 그리고 같이 회복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 생활도 하고 또 자기를 보는 시간도 갖고 또 후원자도 두고 또 12단계도 5단계까지인가요? 6, 7단계까지 이렇게 밟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기본 얼개들이 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나눌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내가 좀 이렇게 허락하는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긴 영상이었어요. 1시간 가까운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뭐 제 영상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영상들이 있었을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을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이 쉽지, 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 아니면 넌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영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여러분의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힘드셨군요, 또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 또 함께 회복해 갑시다, 또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의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나 문장들, 개념들이 있었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좀 더 나은 삶, 그런 삶 살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